자,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총리 인선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후임 총리 하마평 관련해서 문자로 6060님께서 한덕수 총리도 청문회 당시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인준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오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인준해 줄 것이다.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은. 네. 야당에서 원하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제 상황이. 예. 그렇군요. 그리고 미니로 고래등님께서 총리 원희룡 시켜라. 네, 이렇게 또 후보자 한 분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약간 어떤 농담이시죠. 그럼 부총리는 이천수님 오시는 겁니까?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5228님은 총리 이낙연 추천합니다. 이낙연님은 한번 총리 하셨죠? 네. 이것도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개병. 이천수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 웃음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뒤에 좀 늦게 오시는 편이군요. 아니요. 집에 가서 또 생각하시고. 아니, 그 정도 늦진 않고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튜브로 개병님께서 누구든 총리로 가서 반윤 모습도 보이면 대선급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급 될까요? 반윤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반윤 모습 보일 분을 대통령이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 상황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99% 야당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야당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추천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권순표 앵커님을 추천해 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엄청 터무니없는 그 목소리 톤도 굉장히 어울리시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일도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총선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고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제기에 성공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충돌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과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성립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평소 스타일이라면 큰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게 대표적인 보수신문 조선일보에서 나온 칼럼입니다. 이런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신문에서 작심하고 칼럼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런 통치 스타일로 나가다가는 보수 전체가 정말 망한다 이런 위기감. 그래서 경고, 강한 경고. 우리도 돌아섰다 이런 경고. 혹은 또 하나는 보수 쪽에서 보기엔 윤 대통령 이후를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3년 후에라도 다음 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정권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그것이 작심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조선일보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굉장히 어떤 작심하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어떤 그 초입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어떤 대통령이 약화되고 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이 대통령으로 안 되겠다는 것도 있고 이 통치 스타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군요. 이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경고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윤 대통령은 과연 이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까요? 윤 대통령이 요새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선일보도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디 혹시 뉴스에 MBC 하프타임 뉴스 하이킥을 보시는 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기조를 바꾸거나 뭔가 달라질 거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은 요새 보수 신문도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기분 나빠서. 아, 속상합니다. 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과거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시절에도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2015년에. 보니까 쭉 보면은 이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비판의 대상에 있는 끝 무렵에
그러니까 이 막 탄핵 정국이 제 기억입니다. 그냥 네.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낀 건 똑같고 그래서 네.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네. 보수 언론에서 보기에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유지됐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권의 재창립 이런 것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절박한 위기감 뭐 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네. 이런 것들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신문을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윤 대통령 말고 윤 대통령을 제외한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은 윤 대통령 편이 하나하나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편을 하나하나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 멀쩡히 하던 청년을 쫓아냈고 뭐 그중에 중진들 하나하나 쫓아냈고 그러니까 네.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을 하나하나 적으로 돌린기 때문에 네. 점점 외로워질 거는 같습니다 보면. 아, 예. 그렇군요. 조선일보를 한번 갖다 드리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문 앞에. 예. 그래도 읽어보시라. 이거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화내실 화를 감내하고서라도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또 MBC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25일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예. 특히 선방위원회 코멘트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문하 위원입니다. 이분은 백이라고는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된다. 명품 파우치 아니라 백. 이거 정확성을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아니 외신들에서도요 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이건 반박하기도 별로.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중징계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네. 그리고 백이란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외신에서도. 파우치를 쓴 외신도 있고 네. 백이라고 쓴 외신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백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썼었어요. 네. 제가 본 몇 개 중에는.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 코멘트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너무 약간 어처구니가 오히려 없습니다. 예. 저도 본질은 이게 파우치든 카드 지갑이든 이게 명품백을 중요한 것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부인이 왜 그걸 받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의 문제점인데 이 청탁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나 예.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6월, 9월 두 차례 최소 최 목사에게만 478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고 이거에 관련된 수사나 이제 조사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까 칼럼 쓰신 분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이미 모든 수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온 가족이 네. 굉장한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면문제하는 그거랑 겪었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김건희 사건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그 보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잘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건이 선거 방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것도 그렇죠. 네, 선방위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하 위원은 해당 보도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 이게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몇 번 비판했지만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유명한 일 사건 아시지 미세먼지 않습니까? 일, 네. 예, 그거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과 이런 어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주장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네. 이거 우리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이 제재가 자꾸 들어오면. 네. 근데 이게 과연 한 언론사를 제재할 만한 건인지 네. 정말 심각한 어떤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예. 개표 방송에서 MBC가 압도적으로 시청률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예, 뭐 스트레이트나 여기까지, 예. 벌써 끝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신스 스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